집중 분석 시간입니다. 내일 코스피 시장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입성합니다. 이에 따른 수급 방향에 대한 예측 많이 나오고 있지만 계속 고민만 이어지실 텐데요. 오늘 이 시간 공모주 펀드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에세돈 자산운용 최일구 부사장 모시고 이 핫한 IPO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? 지금 공모주 시장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연초입니다.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보면 그 열기가 정말 뜨거운 것 같은데요. 전반적으로 올해 IPO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? 네, 일단 그 2020년 3월 그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이후에 그 산업 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. 이 비대면 디지털 기반의 그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네. 그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요. 그런 기업들이 유니콘화 되면서 한 단계 레벨업하기 위해서 이제 공모주 시장의 상장을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공모주 시장에 그 전통 산업에 있었던 그 우량 기업들, 주로 이제 매출액이나 수익이 많이 나는 회사들이 상장했다면 이제는 좀 바뀌어서 기술 기반의 특허를 갖고 있거나 어떤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기술 기업들이 많이 상장을 하고 있거든요. 네. 예, 그런 변화 속에서 공모주 시장도 규모가 좀 커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20조 원 규모의 역대급 시장이었고 네. 올해도 벌써 내일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는데 그 규모가 12조 7,500억 공모니까 역대급이죠. 예, 그러니까 작년 전체 규모의 한 64% 정도 되거든요. 와. 예, 그리고 또 어제하고 오늘 이틀 동안에 기관 수요 예측 진행 중인데 네. 그 현대 엔지니어링, 네. 예, 그 한 1조 규모 되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올해도 작년 정도의 그 공모 규모가 있을 것 같아요. 예, 기대가 그러면 됩니다. 대형 IPO가 초반부터 이렇게 포문을 열어주니까 또 관심이 뜨거워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네네. 이렇게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시점에서 나온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 흐름의 중심에 있다라고도 볼 수가 네네. 있겠네요. 네네. 그러면 공모부터 많이 뜨거웠으니까 상장 이후에 패시브 자금이 어디로 향할지 이에 대한 궁금증이 크거든요. 네네. 그 이후의 흐름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요?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말씀하신 거예요.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갖고 있는 의미 한 두 가지 투자 포인트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일단 2차 전지 배터리를 생산하는 네. 매력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상장을 한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그 상장하면서 그 밸류에이션이 좀 매력적으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시장에서 느끼는 건 굉장히 좀 매력이 있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두 가지 포인트고 이제 어차피 지금 그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향후에도 2030년까지 10년 동안 한 8배 정도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계속해서 생산 캐파를 늘려가는 상황이거든요. 근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글로벌 2위 정도 되는데 대략 그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한 20.5%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2위 기업이고 그 중국의 CATL이라는 회사가 1위 기업인데 네. 한 31.8%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개 회사 포함해서 이런 회사들이 한 70% 정도 시장 MS를 갖고 있는 과점 시장이고 네. 또 굉장히 성장성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은 작년 같은 경우에 매출이 대략 한 17조 8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뭐 영업이익도 한 1조 정도 예상이 되고 뭐 실적도 일단은 좀 안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 계속 캐파 증설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뉴스에 났더라고요. 이제 GM하고 예, 그러니까 지금 한 이 캐파가 한 200기가 정도 되는데 지금 GM하고 1공장, 2공장을 미국에 짓고 있어요. 네. 35기가와트 아워 두 개 공장을 짓고 있는데 오늘 이제 발표한 게 3공장입니다. 한 35기가와트인데 그러면 3공장, 4공장에서 이제 계속해서 좀 이렇게 해서 대략 그 2025년 정도의 캐파가 한 410기가와트 시 정도 해서 여전히 글로벌 2위 정도 수준을 점유할 것 같고요. 그래서 네. 이제 그런 회사가 상장하는 거고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인데 대략 이 회사의 이제 증권 신고서상에 보면은 중국의 CATL하고 삼성 SDI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대략 적정 가치를 한 112조 정도를 계산을 했어요. 네. 예, 112조인데 주당 단가로 치면 48만 원 정도 됩니다. 근데 그거를 이제
38% 할인을 해서 그게 공모가 30만 원이거든요. 아, 그러면 기관 측에서는 사실은 일각에서는 지금도 자금을 다 쥐고 있는 이유가 네. 상장 당일 추가로 매수를 하기 위해서란 말이 있거든요. 그 48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걸로 기관 측에서는 많이 물량이 유입될 가능성도 있겠네요. 그러니까 대략 한 100조 이상에서는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네. 물론 이제 내일 상장하면서 이제 시장에서 움직임이 있겠지만 그 굉장히 뭐 시총 2위, 3위를 차지한 중요한 회사이기 때문에 내일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상장 이후에 그 성장성도 높이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. 아무래도 기관의 입장이시다 보니까 네네. CATL이 지금 1위 기업이고 사실은 네. 상장을 한 이후에 이제 맞설 수 있을 만큼 그 크기를 늘려가는 것도 목적 중 하나일 텐데 네네. 그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지금 높은 편인가요? 근데 이 회사가 기술적인 측면이나 그 CATL 대비해서 원래 1위였던 회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CATL보다는 더 월등한 회사고 근데 이제 전체적인 이제 CATL은 중국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네. 지금 1위가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중국을 포함해서 이제 한국, 유럽, 미국 이게 다변화된 그 고객 기반이라든가 다변화된 어떤 생산 공장을 갖고 있는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더 월등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향후에 계속 성장하면서 밸류업을 하는 과정,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CATL보다 밸류에이션이 좀 이렇게 낮게 디스카운트해서 지금 이제 상장을 하는데 점점 이제 그 밸류에이션에 근접해가는 과정을 추라이할 것 같아요. 그러면은 기관 쪽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점인 것 같은데 네네. 뭐 이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따상의 가능성도 높게 보고 계신가요? 근데 이제 규모가 예, 이게 사실 묶었긴 해서. 뭐 작년 전체 규모의 한 64% 12조 7,500억을 공모를 하는 거고 또 이게 뭐 70조 2천억에 올라오는 거다 보니까 네. 이게 이제 상장하자마자 100조를 간다고 해도 이게 그 시총 2위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큰 규모다 보니까 뭐 따상 이런 걸 얘기한다는 것보다는 시장에서 이 회사가 어떤 갖는 어떤 의미는 또 남다를 것 같아요. 네. 아, 그래서 조금 지켜보긴 하겠지만 네. 긍정적인 시각은 계속 가지고 아, 계신 거는 그럼요. 맞다 네네.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계속해서 이 IPO 대여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어서 아까 언급을 해주셨지만 지금 현재 엔지니어링의 기관 수요 예측이 진행 중입니다. 네네. 자, 이 기업의 포인트는 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쪽을 중심으로 IPO 시장에 저희가 접근해보면 좋을지 조언 주시면요. 현대엔지니어링은 현대차 계열의 어떤 종합 건설 회사인데요. 이제 기존의 그 플랜트 쪽에 설계 쪽에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. 도급 순위도 6위니까 네. 그래도 꽤 그 선도 회사 중에 하나고요.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가 아무래도 현대차 그룹의 지배 구조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사이고 네. 또 이제 상장하면서 발표를 했지만 이제 신사업 쪽에 수소라든가 그런 신사업 쪽에 그 한 보유현금이 한 1조 8천억 정도 갖고 있는데 이제 건설 회사 치고는 꽤 많은 현금을 갖고 있어서 이제 그 현금을 가지고 신사업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제 밸류업을 시도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. 현재 엔지니어링은 워낙 좀 크기가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미 좀 알고 계신 부분도 많을 것 같아서 네. 올 상반기 안에 있는 IPO 대여줄 중에 좀 관심을 부사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쪽은 어느 쪽일까요? 근데 이제 보통 그 회사들이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상장 예비심사 청구를 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. 네. 거래소에. 근데 이제 청구를 한 기업들이 벌써 꽤 있어요. 그 기업들은 이제 상반기에 상장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지금 현대 엔지니어링이 이제 오늘 내일에서 2월 달에 상장을 하게 되고 3월 달에는 이제 성일 하이텍이라는 네. 그 이제 올해는 아마 2차 전지 그 배터리에 그 펫배터리가 또 생길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럼 이제 재활용이 펫배터리를 또 필요하니까. 재활용하는 그런 산업에 굉장히 올해 좀 관심이 많이 갈 건데 그 우리나라의 그 펫배터리 재활용 1위 기업이에요. 성일 하이텍이. 네. 그 회사가 이제 코스닥 시장에 3월 달에 아. 상장을 시도하게 되고요. 그다음에 이제 4월 달에는 그 원스토어라고 그 앱스토어죠. 예. 앱스토어 원스토어가 또 상장을 또 진행하게 되고 그래서 꽤 많은 기업들이 또 상장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제가 성적표를 좀 쭉 봤거든요. 오토엔 같은 경우가 따상 기록한 이후에 계속해서 수직 상승 중이고 네네.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이 부진했던 것과 비교를 해보면 이 신규 상장주에 대한 시장 반응이 많이 핫한 요즘입니다. 네네. 그 이유를 혹시 부사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? 이게 이제 공모주 시장이 갖고 있는 어떤 제도적 특성 때문에 그런데요. 어떤 네. 거냐면
그 투자자들이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게 좀 제도적으로 이렇게 그 구조화했다. 이제 그런 특징이 있는 게 공모주 시장이에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업들이 새로 상장을 하다 보니까 네. 많이 또 알려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 적정 가치 대비해서 한 40%에서 30% 디스카운트해서 올라오잖아요. 30만 원이. 마찬가지로 이제 디스카운트해서 올라오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일 이제 상장하게 되면은 아침에 이제 뭐 200%에서 베스트 케이스는 더블, 네. 월스트 케이스는 마이너스 10%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제 투자자한테는 유리하게 설계가 돼 있는 거죠. 아, 위로도 많이 열려 있고 밑으로는 닫혀 있는 구조죠. 그래서 닫혀 있는 구조죠. 예. 그래서 좀 이제 아무래도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고 최근에 5년 동안 그 공모주들의 평균 수익률, 그러니까 네. 시초가하고 종가 상장일 날 평균 수익률을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네. 대략 한 30% 내외 정도, 20% 내외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의 연수익률을 좀 이기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통계적으로도 공모주 시장이 좀 이기게 이렇게 설계가 돼 있다. 그러면은 이 공모주 같은 경우는 뭐 보호회수 물량이 풀리는 것도 다 감안했을 때도 이런 수익률이 나오는 걸까요? 아니면 단기적으로만? 처음에 상장일 날. 상장일 날. 아무래도 상장일 날이 좀 가장 오버슈팅이 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좀 좋고요. 네. 예. 그러면 이게 단기적인 매력은 충분한 것 같은데 네네. 뭐 이 수익률을 보니까 공모주 투자 인기가 왜 높은지 저도 딱 알겠거든요. 네네. 네. 근데 이게 조금 어색하기도 해요. 좀 낯설기도 하고 공모주 투자에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그 네네. 방법을 좀 알려주실까요? 근데 지금 보면은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440만 명이 청약을 했잖아요. 네. 예. 그래서 이제 그건 일반 청약이라 그래서 직접 청약에 참여하시는 거고요. 그 직접 투자하시는 방법도 좋고. 근데 그거는 이제 뭐 1억을 투자했을 때 이번에 한 5주 정도 받으신 것 같아요. 평균적으로. 예. 이렇게 큰 규모인데도 그렇게 받았으니까 아무래도 발품 판 거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예, 좀 적은 걸 아쉬울 수 받는 게 있고. 있고. 그래서 이제 좀 목돈이 있거나 좀 저축 개념을 하기에는 공모주 펀드를 좀 활용하시면은 간접 투자로 예, 공모주 펀드를 활용해도 좋을 것 같고요. 네. 근데 공모주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뭐 하이힐드 펀드나 코스닥 벤처 펀드 이런 건 이제 우선 배정의 혜택이 있어요. 아. 예, 그래서 이제 우선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공모주는 물량을 받는 게 좀 어렵잖아요. 그렇죠. 1억 넣어서 5주 받는 거니까. 근데 이제 펀드들은 아무래도 우선 배정 받는 펀드들이 좀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펀드를 활용해서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. 펀드 투자를 추천을 해주셨네요. 네네, 아무래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물량이 그렇습니다. 있다 보니까요. 공모주 투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팁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. 지금까지 엘세던 자산운용 최일구 부사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시장 잠깐 보도록 할게요. 저희가 시작을 2시 구간에 했을 때는 양대지수 모두 상승이었고 그 시세도 좀 단단한 편이었거든요. 근데 코스피아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 쪽에서 매도 전환입니다. 연기금 쪽에서 1,500억 원 넘게 팔고 있어서 기관 전체 매도로 전환됐고요. 코스피도 0.14% 내리고 있습니다. 수급에 변화가 있는 거는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외국인이 지금 매도로 좀 돌아선 상황이고요. 코스닥은 0.19%까지 상승률을 줄였습니다. 나스닥 선물의 상승률도 다소 둔화되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, 선물의 변동성이 있다라는 점 지금 2시 막판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. 조금 복잡한 계산이 될 것 같은 마감 시기네요. 저희와 함께 2부에서 마감 전략도 꼼꼼하게 챙겨보시고요. 이벤트가 정말 많은 내일입니다. 더 꼼꼼하게 준비해서 저희는 내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